자, 의제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토크. 오늘은요, 우리 증시 수급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우리 시장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흐름이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그 원인에는 계속되는 외국인 이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매도 러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지 우리 증시의 수급 난제 우리 등대팀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팔자 원인을 여쭤볼까 했는데 네. 그 전에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외국인들 이야기가 아닌 우리 시장이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 네. 어제 상승 마감으로 네, 그렇죠.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 며칠째 계속 안 좋다가 오늘 상승 마감을 해서 행복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일단 원인을 알아야지 이 행복이 2배가 될지 아니면 이 행복이 잠깐 스쳐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해야 될지 어쨌든 그 원인을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건 한 분한테만 여쭤보고요. 만약에 네. 그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학수 대표님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오늘 반등한 부분은 진짜 뭐 한국 증시 자체가 좀 많이 내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수 대역이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라고 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이슈적인 부분이 이제는 덜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의 그 관세,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라고 치더라도 그 부분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즉 악재는 뭐 호재든 악재든 실질적으로 시장에 노출되는 그 순간 노출되는 그 전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뭐가 있냐면 오늘 반등에 대한 그 상승 폭이 좀 더 높았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침에 하락한 부분에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은 있지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자체적인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반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매물 공백 즉 매도에 대해서 눌려 있었던 시장의 공백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따져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상승 마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거래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외국인의 연속된 어떤 팔자세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원인을 먼저 짚어보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박찬홍 대표님 먼저 예. 시작해 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5개로 압축을 하면요. 첫 번째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금 그리고 달러 그리고 미국 주식 이쪽으로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체력이 굉장히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GDP가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 시간의 단축 그리고 이제 소비 지출 감소에 따른 이 내수 부진 이게 세 가지로 일단은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실물 경제 부분에서 충격을 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넷째는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재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합하면은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2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파를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MSCI EM 지수, 즉 이머징 마켓 지수의 리밸런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A주,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국내 자금들이 일부 자금들이 중국 A주 위주로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의 그 새로운 MSCI EM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들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환율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력이 우리 국내 경제 체력이 좋았을 때는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수출 기업들의 그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경제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했을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총 5개에서 6가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사거래일 연속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은 사거래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만 9,512억 원을 현재 매도한 상황입니다. 내일 또 혹시 매도할지 여부를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질문 드릴 걸 다 대답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다섯 가지. 네, 5가지, 또 짧게. 5가지 정도 질문 드리면 되겠다 했는데 그거를 질문 하나에 다 녹이셔갖고 한 번에 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그렇다면 얘기해 저희는 저희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저희도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명성욱 대표님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팔자 원인, 우리 명성욱 대표님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예전에도 사실 지금과 유사한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번의 원인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원인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하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워낙에 지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이탈 현상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외국인이 최근에 한 4거래일인가요? 4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지금 단기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증시가 이 금년도 지금 4월 17일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거래 내용을 보면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사실은 4월 17일부터 하락한 현재 시점까지 한 5천억 팔았고요. 기관이 대략 2조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기관이 3천억대의 매수를 보이기는 했지만 최근에 또 한 일주일 동안 1조 이상 기관이 매도를 하다가 오늘 처음 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좀 파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금년도 전체 기준 그리고 최근에 장세가 밀리기 시작한 4월 17일 이후에 현재까지는 그 매도 물량은 기관에 비해서는 좀 일천하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파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라든지 뭐 또 우리 찬홍 대표가 너무나 자세히 얘기했던 중국 A지수 편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지금 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어서 요즘 보면은 기관이 해외 주식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과 같이 기관의 매수가 이렇게 전개된다라면 외국인이 좀 판다 하더라도 위기는 좀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취약한 거. 트럼프 한마디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모습이 참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시장의 체질이 또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약화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단기적으로 위기의 모습을 보이지만 기관이 왕성하게 또 매수를 해주면 위기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신학수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연속되는 매도를 하는 모습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박찬원 파트너하고 또 명성욱 파트너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박찬원 파트너가 얘기한 것처럼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여간다. 이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식 자산이랑 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펀드들 이런 쪽이 투자할 때 한국 시장은 2%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작은 부분에서 위험 자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가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화에 대한 상승이죠, 그죠?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좋을 일은 없죠, 그죠?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서 가만히 있어도 투자한 자산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판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1조 이상, 근 1조 이상 지속적으로 파는 부분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 관련돼 있는 부분이 거의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이 실적이 적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그대로 있고 주가는 그대로 있는데 기업에 대한 실적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시장 PER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분모가 작아지면 분자에 의해서 분자는 가만히 있는 부분에서 PER은 높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PER에 대한 개수가 11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9.8배, 9배 정도 있었던 PER이 11배까지 올라왔어요. 아무 일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 그 하나로 시장 PER이 올라왔다는 것은 한국 증시가 가만히 보니까 저평가가 아니라 평가적인 부분에 고평가로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찰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또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불고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여기에 또 환율이 작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 자체가 좀 위험 자산으로 보였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선물을 통해서 해지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팔은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팔은 부분도 올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 이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적은 부분이고 실제 또 환율이 안정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나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았었던 그런 요건이 여기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기관들이 최근에 또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매수력 자체가 보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외국인들이 팔고 넘어가는 부분은 리스크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에 의해서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요. 외국인들이 매도세 지금 일시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이런 속담, 이거 속담인가요?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린다고 그리고 뭐 불난 집에 뭘 뿌린다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네. MSCI 지수. 와 지금 울고 싶은데 네. 그렇죠. 이상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발표죠. 예. 그렇죠. 자, 세계 주가 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가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신흥국 편입 비중 변경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가속화될 것. 이런 발표를 하면서 뭐 1조 원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더 추가 이탈을 할 것이다. 이런 네. 발표를 하면서 많은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세 분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이런 지표를 먼저 좀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 이게 좋은 지표면 우리가 집중해서 보겠지만 또 싫은 얘기는 보기 싫어지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거 명성욱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이게 사실은 참 이런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난감한 부분이죠. MSCI 측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 지금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보물처럼 쏟아지는데 항상 그렇듯이 최악의 국면에서는 이런 아주 안 좋은 뉴스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공포스럽고 뉴스를 볼 때마다 어려우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나 그 시점이 저점이 다가왔다라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MSCI 중국 지금 상해 A 지수의 편입이라든지 또 이제 아르헨티나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가 이제 MSCI 신흥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하나는 중동이고 하나는 남미니까 그쪽 부분은 뭐 큰 그쪽 지역에서 약간 조정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상해 A 지수의 이런 편입 확대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특별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절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옛날에 보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데에서도 여러분 기억이 나지만 한 10년 전 유가가 $100 올라갔을 때
유가의 향후 전망은 150달러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은 100달러 조금 넘다가 바로 유가는 폭락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미국 때문에 지구촌이 아주 엄청 어려웠던 적이 있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그러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만든 상품도 최고의 투자 등급을 받았던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나 항상 그 이면으로 보면은 가장 극한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SCI에서 1조 원이 유출된다. 이론적으로는 뭐 1조 원이 아니라 좀 유출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MSCI 지수에 편입이 좀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올해 대한민국 증시를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외국인이 좀 판다고 그러는데 팔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금년도에 6조 3천억을 샀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6조 3천억, 한 7조 정도 샀다가 6, 7천억 팔았다고 외국인이 다 팔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틀림없이 이런 뉴스는 문제가 되나 그리고 걱정이 되지만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반 경직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위축되지 말자. MSCI고 뭐고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말 그대나 잘하시고 이런 언론 프레이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우 뭐 개인적인 우리 명성국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속은 시원해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신학수 대표님에게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펀드 투자의 기준이 되는 지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도 한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 지표대로 간다면 외국인들의 이탈 래쉬가 이어질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표 MSCI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 지표로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금적인 이탈의 그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을 배분하는 부분에서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부분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뭐 한국 시장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쪽에서도 나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한 거는 명성욱 파트너께서 얘기한 걸로 가름을 하고요. 저는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패시브 자금이잖아요.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인덱스에 대한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구성돼서 들어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들어와서 지수에 대한 부분을 맞춰놓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ETF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움직이는 그 지수형 ETF, 그러니까 그 펀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금에서 1조 정도 빠져나간다. 1조 정도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여건을 따져보면은 패시브 자금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있겠지만은 실제 그 충격적인 부분이 좀 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패시브 자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거의 그 대형주들, 그러니까 우리 핵심 대형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이쪽보다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 안쪽에 있는 종목 중에서 잘 움직이는 것들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안심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렇게 그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다가오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조 원이라는 자금이 또 일률적으로 한 번에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은 좀 덜할 것이다. 다만 이제 한국 시장 내에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유동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뭐 굉장히 많이 팔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좀 들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관들의 자금이 조금씩 들어온다면 보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지표에서는 실질적으로 환율이 좀 안정되는 거. 환율이 뭐 이렇게 떨어져서 워낙 강세를 보여서 안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의 환율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부분이 좀 스테디하게 횡보를 할 수 있는 가격 대역, 즉 안정권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때가 아마 주가에 대한 반전 포인트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MSCI 지수 변경, 외국인 이탈 주도할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박찬웅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짧게 얘기해야겠죠. 네. 네. 일단은 그 MSCI EM 지수 그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자금이 5월 달, 8월 달, 11월 달 이렇게
나누어서 나갈 예정인데 5월 달은 원래 8,6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미 이제 9,500억 이상. 그래서 5월 말까지 보면은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미리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나간 자리는 기관들이 채워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증시의 그 주가의 폭락으로 인해서 이런 기관들의 자금은 결국에는 펀드 자금도 포함이 되는데 이 펀드 자금의 유입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만약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증시에 악영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환율은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환율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외국인의 또 다른 자금의 이탈 여부가 또 증시에 또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한국 경제의 체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각종 지표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경제 체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신학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은 우리나라가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기준점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니라 잘못하면 고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퍼가 낮아지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악화되면은 퍼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저평가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여부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체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체크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저는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냐?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현금을 확보를 해두셔야 추가 하락이 있었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저희가 시간 관계 다 질문을 드리긴 그렇고요. 일단 이 원화 가치 하락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얼만큼 이탈을 할지, 또 외국인들이 이탈을 할 어떤 그런 이유가 될지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는데, 이거는 한 분께만 한번 드려보고 또 다른 질문으로 해서 의견이 다르면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학수 대표님이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환율 부분이 제일 복잡하죠. 네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중에 하나가 또 환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환율을 좀 전공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 환율이 높냐 낮냐 이것으로 환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율은 무역의 교역 조건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역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니까 환율 자체가 뭐 강세를 보이고 환율 자체가 약세를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환율이 안정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월 달하고 3월 달에는 1,125원 정도에서 안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3월 달에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좀 더 올라오더라고요. 1월 달, 2월 달에는 1,120원, 3월 달에는 1,135원 정도, 4월 달에는 그거보다 1,140원 정도대로 모았고, 5월 달에 지금 1,180, 그러니까 1,189원까지 움직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정도 전후에서 안정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처음에는 외국인들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차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데, 현재 가격에서 안정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것을 용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환율은 이제 1,180원이야라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이 부분에서 수급이 발동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딱 맞습니다. 즉 환율이 유지되면 외국인들은 그때에 매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재 환율이 조금 더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내려와서 안착되는 현상만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나가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에
실질적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같이 연결이 된다면 현재의 지수 대역은 굉장히 그러니까 저렴하다. 평가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 대한 실적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등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의 이탈에 관련된 부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 박찬웅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중심의 매도세, 그러니까 매도세를 이끄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이탈이. 네. 자, 2분기 바닥론, 과연 이게 3분기까지 연장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네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내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경기 바닥론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기가 된다라는 거면 3분기까지 이어진다? 3분기를 넘어서 4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중국하고 미국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이 만약에 격화되고 악화된다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도 역시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1분기, 2분기를 저점을 지나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게 회복이 약간 지연되면서 이 화살표 방향이 급상승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 그러면서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5G 통신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IT 기기의 교체 수요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등의 등장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서 이 이커머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이 서버에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저는 3분기, 4분기 늘어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꺾이지는 않되 다만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이란 제재에 따른 중동 전쟁 가능성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격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북한의 미사일 그다음에 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이런 그 글로벌 시장 변수와 우리나라 상황에 따라서 투자 시기를 저는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T 뭐 지수가 급락을 하면 IT주도 같이 따라서 동반 하락을 하는데 일단은 바닥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리스크가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까지 기다려서 확인하고 저는 좀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 시기 조율과 그다음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그 비중 조절은 이런 각각의 변수를 확인하면서 꼭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명성욱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2분기의 바닥론, 반도체주 2분기의 바닥론, 3분기까지 과연 연장이 될 경우에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단기 낙폭이 아주 심화된 모습이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분기 실적도 어닝 쇼크가 나온 모습이고,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반도체 최대 소비국 이런 부분을 보고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우리 증시가 뜨는데 뜰 만한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어젯밤 유럽 증시가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미 증시가 2에서 3% 급락을 했는데 오늘 증시가 뜬 거는 기관의 매수세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또 코멘트가 또 있었죠. 또 3주 후에는 이
중국하고의 이제 무역 협상이 뭐 좋은 결과를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말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 것인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결국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역 협상이 전개되면서 미국에서 관세 부과, 중국에서 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양방이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격화되는 모습인데 미국은 이 미국에 들어오는 물량을 10월 0시부터 10일 0시부터인 게 아니라 중국에서 출발한 물량.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발해서 이 지금 해상 항로를 통해서 들어오려면 최소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6월 말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앞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도 어제 관세를 600억 달러 부과했는데 이 관세 부과는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이런 말과 또 중국의 관세 부과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시장의 반등은 기관의 매수에도 전개되지만 앞으로 6월 중순 이후에는 좀 미중 무역 부분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시장의 핵심, 시장이 살아난다라면 시장의 핵심 부분이 살아날 것이고 그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5G 관련 이런 부분 그리고 서버 관련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에 랜드 프레시 메모리의 부분도 최근에 가격이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습이어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중기적인 비관의 시각은 좀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시점인데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저희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짧게 요점만 그리고 다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국인의 팔자 원인, 매도세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MSCI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 또 반도체주 중심의 매도세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들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고 어떤 대응책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학수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그 흔들리고 또 혼조돼 있는 시장에서는요. 기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자체의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그렇고 업종을 선별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관심 갖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팔았지만 분명히 살 것을 예상하고 팔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기관들이 뭘 관심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저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보니까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자산 회전율이 높은 종목을 찾더라고요. 자산 회전율이 높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 회전율이 높으려면은요, 실제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매출액입니다. 즉 매출액이 나오면 영업이익이 좀 덜 나오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 비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다 치더라도 순이익은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매출액이 높은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찾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만히 찾아보면은요. 최근에 유코들도 오고 그다음에 그 일본 관광객도 오고 뭐 이런 쪽에 면세점이나 화장품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하나씩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그 현재의 종목을 선별하는 업종과 종목 이 부분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 그것은 자산 회전율이다. 그리고 자산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만 찾으면 충분하게 성공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우리 박찬호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이럴 때 네.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짧게 말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현금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매매가 유효해 보입니다. 일단은 뭐 투자할 만한 섹터 해드리면은 뭐 5G 통신 장비주들,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거는 정부 정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최근에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400만 원 중반대에 있던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950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럼 2배 이상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그 가상화폐가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명성욱 대표님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에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관심 있게 또 눈을 돌려보면 좋을까요? 예,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 이제 시작인데 사실은 5G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오늘 오이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했어요. 이제 흑자 전환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이미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주식도 상당히 좋고 좋은 모습이어서 5G 그리고 비메모리 정보 육성책이니까 이거 정보 정책과 관련된 부분 또 삼성의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조금은 이제 뉴스화되지 않는데 이게 홍콩도 번지고 이런 모습이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이 부분도 우리에게 오면은 안 되지만 한번 이슈가 한번 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뉴스와 시장 중장기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